가정법 1부터 이제 문어발이 시작되는 거야. 원래 우리가 태를 갔었다가 이제 가정법이 워낙 범위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먼저 가정법을 하고 다음 주에도 가정법을 할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총 가정법이 사실 이렇게 만약에 진도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가정법이 한 3등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이번 주에 얘 하나를 할 거냐, 아니면 이번 주에 얘 하나를 하고 다음 주에 요거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요거를 하고 다음 주에 얘를 할 거냐, 이렇게 선생님이 선택을 했었어야 됐거든. 근데 선생님이 선택한 거는 요거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진도를 3분의 2가량을 나가고 다음 주에 3분의 1가량의 진도를 나가겠다는 얘기야.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 지금 어법하고 독해가 같이 숙제를 제출하는데 이번 주가 독해 숙제가 많이 없어. 렉처 1, 2만 숙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독해 숙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해 숙제가 적을 때 많이 나가는 게 낫겠다. 왜냐면 다음 주에 이 두 가지를 나가려고 하면은 사실 조금 많이 힘들고 부대껴.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부담이 좀 덜 할 때 많이 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야. 알겠지? 다 생각을 하고서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좀 영상이 길고 조금 가정법부터는 많이 어려울 순 있어. 그런데 천천히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업을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오케이. 그러면 가정법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 책, 이렇게 볼륨 2라고 써있는 책 보면은 31페이지에 이제 가정법이 시작이 될 거야. 자, 그래서 가정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4과인 수동태는 이미 진행을 했어. 그 다음에 그래서 5강의 일치로 넘어가게 될 거다. 다다다음 주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가정법은 2주 동안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 자, 신규생들은 지금 그 재생 목록에 보면은 문어발 2 있거든. 그 문어발 2 강의를 들어가면 수동태 강의, 그 다음에 그 앞에 시제 강의, 이 모든 강의가 지금 다 있어.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조금 시간이 남을 때 내가 좀 이 부분이 약한데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채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근차근 뒤에서부터 쫓아와. 알겠지? 그러면 지금 들은 애들보다 훨씬 더 앞설 수 있어. 자, 이거는 신규생만 포함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 재원생이더라도 선생님이 앞서 진행한 강의를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 안 해.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천재지. 그치?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강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기존 재원생, 그 다음에 신규생, 상관없이 만약에 자기가 조금 더 학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꼼꼼하게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앞에 가가지고 좀 더 공부를 더 하도록 해. 알겠지? 영상은 다 남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가정법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31페이지 보면은 너희 책에는 이렇게 빈칸들이 딱딱 뚫려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뚫려 있는 빈칸에다가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다. 심플하지?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가정법. 자, 가정법은 거기다가 한번 써놓자. 자, 일단 가정법에는 직설법과 가정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 영어에서는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직설법은 뭘까? 만약에 이랬어. 어떤 누군가가 너무 못생겼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야, 너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색을 하겠지. 그러면 직설적이라는 게 뭐야?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게 바로 직설적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직설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을 언급하는 문장이 직설법인 거야. 그 다음에 가정법은 뭐냐면, 그러면 가정은 만일이라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생각을 언급할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그 위에다가 가정법이라고 써있는 그 오른편에다가 얘를 갖다가 써놓고 일단 이 직설법과 가정법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가정법 real이라고 써있을 거야. 가정법 real은 무슨 얘기냐? 자, 잘 봐. 거기다가 또 써줘. 가정법은 여러분 뭘 다룬다고 했습니까? 뭘 다뤄? 생각을 다루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 야, 나는 너가 나는 너가 뭐 고려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생각이 있을 때 가정법을 쓰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전달할 때 그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생각.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 있을 거야. 만약에 나는 너가 고려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내 생각이잖아. 그치? 자,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생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날 그냥 이렇게 하자. 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생각들이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가정법 real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생각 그것은 가정법 unreal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 뭘까? 이런 거지. 내가 새라면 바로 캐나다로 날아가서 뭐 재밌는 아니면 멋진 자연 경관을 구경할 텐데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새가 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캐나다로 새가 되어서 날아갈 수 없잖아. 그렇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생각들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너라면 그렇게 행동 안 할 텐데 그러면 내가 너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될 수 없는데 그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렇게 안 할 텐데 라고 해가지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나타낼 때 그거는 가정법 unreal이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오해는 뭐냐면은 가정법 unreal만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오해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생각도 실제로 가정법 번주에 포함을 시켜.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음에 배울 것은 가정법의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생각.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걸 먼저 이해를 하고 가정법에는 일어날 생각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더라. 자, 이걸 먼저 파악하고서 가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자, 일단 가정법 real이야. 가정법 real에는 설득동사와 설득형용사에 대한 개념이 있어. 자, 말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건 안 써도 돼 얘들아. 밑에 있으니까 설득동사와 설득형용사에 대한 그 개념이 가정법 real 파트에 들어가게 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 개념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생각을 나타낼 때 쓰는 거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 가정법의 가정법의 동사 원형은 설득동사, 설득형용사라는 특수 환경 뒤에서 그리고 미국식 영어에서만 존재한다. 자, 이해됐어요? 자, 일단 가정법의 동사 원형이 있어. 그 가정법 동사 원형은 설득 동사 뒤라든지 설득 형용사 뒤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 거기 한번 문장을 가보자. She insisted that he go there. 자, 봐봐. 그녀가 주장을 했다. That he go there. 그가 거기에 가야 한다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She insisted that he go there. 자, 요 문장을 설명해 줄게. 자, 봐봐.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설득 동사가 바로 insisted
요 동사가 바로 설득동사야. 설득동사. 이 설득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온 절은 명사절 대시잖아.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 자, 명사절 대. 이렇게 명사절 대시 나왔을 때 거기에 희면은 아니 goes가 돼야 되잖아. 3인칭 수일치 단수 취급하는 거 알고 있지? 희면 goes가 돼야 되는데 go를 썼다는 것은 얘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동사 원형인 거야. 이해됐어? 자, 동사 원형이라고. 실제 동사가 아니야. 실제 동사로서 직설법으로 썼다면 goes가 돼야지. 근데 직설법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얘가 가정법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얘를 우리는 가정법 동사라고 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왜 동사 원형을 취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래서 insisted라는 설득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절 대절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동사는 여기 있는 앞에의 수, 그러니까 앞에의 수나 아니면 시제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중에 해석 수업을 하잖아. 그 해석 수업을 할 때 참고를 하면 돼. 이런 설득동사 뒤에 명사절 대절을 해석할 때 이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it is essential that. 자, essential 이라는 것은 설득 형용사야. 필수적이다. 됐죠? 이 동그라미 쳐봐. 가주어라고 쓰세요. 가주어. 자, 그 다음에 that부터 opportunities까지 이렇게 대가로를 쳐봐. 대가로. 자, 그러면 that부터 opportunities까지 대가로. 이렇게 묶인 부분 아래다가 걷다 쓰세요. 진주어. 이해됐어요? 진주어. 이때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 설득 형용사인 essential 이 뒤에 가보면 every child라고 했을 때 every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 알아? 그러면은 has여야 되잖아. 근데 has가 아니라 have를 썼지. 이게 뭐다? 설득 형용사 뒤에서 가정법의 동사를 썼다는 증거야. 왜? 수와 시제의 일치를 안 시키고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have 대신에 has를 쓰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해석은 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가보자. 모든 아이가 같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 아래 한번 봐봐.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와 형용사를 각각 걷다 쓰세요. 설득 동사, 영어 원문에서는 suas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득 동사, suasive adjective, 설득 형용사라고 해. 알겠지? 요지, 주장, 제안,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 형용사는 설득 동사, 설득 형용사라고 그래. 자, 그러면 위의 A와 B처럼 미국식 영어에서는 설득동사, 설득 형용사 뒤에 가정법에 걷다 쓰세요. 뭘 쓴다고요? 가정법의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동사 원형, 즉 동사의 형태를 원형으로 바꾸는 예전 가정법을 써서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면은 아까 선생님이 직설법이라고 그랬지? 직설법인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뭐? 생각임을 나타낸다. 이해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녀가 주장을 했어. 그가 거기에 가야 한다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자, 이 사람이, 이 희가 갔어? 실제 갔어? 안 갔어? 그가 거기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남자는 갔어? 안 갔어?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갔었으면은 실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안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안 갔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다가 가정하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가 거기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설득하고 있지. 그래서 설득 동사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she insisted that he should 있지? 자, 이렇게 should go there 이렇게 써도 돼. 그 아래도 보면은 every child should have 이렇게 써도 돼.
그 차이가 위에는 should가 없고 아래는 should가 있다라고 했어. 근데 그게 무슨 차이라고 했어?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은 미국식이다. 그러면 should를 쓰는 것은 뭐냐? 그런 얘기지. 반면 걷다 쓰세요. 영국식 영어에서는 C나 D처럼 조동사 should를 쓰는 쪽으로 바뀌었어. 이 should를 가정법 대용어로서 subjunctive, substitute라고 나오는데 이건 됐어요. 어쨌든 should를 쓰는 것은 여기에 should를 쓰는 것은 영국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어떤 영어를 배우죠? 미국식 영어를 배우잖아. 맞지? 우리는 미국 영어를 배워요. 그래서 듣기도 마찬가지로 영국 어순이 아니라 미국식 어순, 그러니까 미국식 그 액센트를 따르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미국식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동사 뒤에서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설득동사의 종류들이 뭐가 있냐? 자, 걷다 한번 써봅시다. 자, 설득동사 뒤에 대절이 나오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걷다 쓰세요. VR. 자, 선생님이 VR은 동사 원형이에요. verb root라고 해서 동사 원형을 선생님은 VR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명사절 대절이 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끔 하는 그 설득 동사의 종류를 써봅시다. 자, 뭐뭇을 강력히 주장하다. 걷다 쓰세요. insist. 설득 동사의 종류입니다. insist, 뭐뭇을 강력히 주장하다. 그 다음에 뭐뭇을 요구하다. demand. 쓰세요. demand. 자, 이런 애들. 그리고 뭐뭇을 제안하다. suggest. 이거 뭐뭇을 제안하다죠. 그래서 propose라든지 move 이런 것도 명사절 대절이 오면은 제안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뭇을 명령하다. 명령하다는 order이죠. order. 뭐뭇을 명령하다. 그 다음에 뭐뭇을 촉구하다. 뭐뭐 해야 한다고 촉구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urge. 뭐뭇을 촉구하다.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을 충고하다, 권하다. advice. advice. C 아니라 S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recommend. 권고하다. M이 두 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뭇을 요청하다, ask, require, request back. 그 다음에 뭐뭇을 기도하다, pray.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많은 설득 동사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설득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이 별표 친 거 외웁니다, 여러분. 자, insist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demand 외우시고요. suggest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recommend 외우세요. 이 네 개만 외우면 웬만한 설득 동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 뒤에 이렇게 명사절 대절이 취해서 그 뒤에 주어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기에 해석을 할 때 뭐뭐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뭐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를 붙인 거는 명사절 대절에 있는 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고 라고 붙인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아래 봅시다. 자, move는 설득동사로 쓸 때 감동시키다가 아니라 제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역동사로 쓰이면 뭐뭐가 뭐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모르면 포켓용 단어장에 쓰시고, 영국식 영어에서는 should를 쓰는 것도 걷다 쓰세요. 격식을 차린 느낌을 주기에 격식을 차리지 않는 말하기 영어에서는 그냥 직설법으로 쓴대요. 직설법으로 쓴다는 것은 시제를 지켜서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영국에서는 should를 격식이 쓸 때,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should를 쓰지만 만약에 그냥 일상적인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그냥 he goes there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그냥 우리가 언제 뭐랄까 그냥 문법을 다 지키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약식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설득동사에서 온 추상명사 그 suggest가 추상명사라면 suggestion이 돼요. suggestion. 자, suggestion이 되면 동격 대절 갖다 쓰세요. 동격 대절로 붙일 때에도 미국식 영어에서는 가정법의 동사 원형을 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the suggestion. 일단 여러분 동격대시라는 거 알죠? 동격대. 자, 동격대는 뭡니까? 앞에 있는 추상명사
앞에 있는 추상적인 명사를 뒤에서 보충해주는 대시 바로 동격의 대시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추상명사 자체가 설득의 명사이면 설득의 명사, 그러니까 뭐 suggestion 하면 제안, 이거 해야 한다는 제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동격 대절 뒤에도 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 동사나 설득 형용사, 설득의 명사 이런 것들 뒤에 대절 뒤에서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 아래 예시 한번 볼게요. The suggestion, 제안인데 that부터 fired까지 대가로 치세요. that부터 fired까지 대가로. 그 다음에 꾸며. 그가 잘려야 한다는 제안. 그가 be fired잖아. he is가 아니죠. he be fired라고 해서 동사 원형을 썼죠. 왜 그래? 이게 설득의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버린 거야. 비동사의 원형은 비동사니까. 그래서 그가 잘려야 한다는 제안은 was met with resistance. 뭐에? 저항에 부딪혔다. 그 얘기고요. his advice. 그의 권고, 그의 권고라고 하면 무슨 권고인지 추상적인 명사지. that부터 그 오른쪽에 free까지 대가로 쳐보세요. 여기는 설득 동사입니다. 설득 명사의 동격 대절이에요. 동격 대 보면은 he be set free라고 되어 있지. be라고 되어 있잖아. 동사 원형을 써요. 이렇게 동격 대시 설득 명사 뒤에서 오게 됐을 때 그때도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유롭게 풀려나줘야 된다라는 권고는 현명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설득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설득 형용사도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it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it은 가주어. 그 다음에 that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진주어. 이렇게 it, that, 가주어, 진주어가 취해지고, 자, 그러니까 앞에 it is나 it was 같이 이렇게 가주어가 취해지고 그 뒤에 진주어인 대절이 오게 됐을 때, 그리고 여기에 설득 형용사가 놓이게 되면 그 뒤에 주어 다음에 진주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꼭 필요한, 걷다 쓰세요. 자, 뭐가 있냐면 necessary. 여러분, necessary 스펠링 이거 어렵지 않아? necessary. 자, 뭐가 두 개고, 그러니까 C가 두 개야 아니면 S가 두 개야,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쓸 때 잘 기억해놔. C는 하나고 S는 두 개입니다. 알겠죠? necessary.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또 essential. 빼놓을 수 없죠? essential. 자, 그 다음에 vital. 아, 너무 많이 나와요. vital, 매우 중요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급박한, 긴급한 이란 뜻은 urgent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imperative requisite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포켓 단어장에 써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은 너무 유명하지. 사실 important. It is important that 했을 때 그 대절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알겠죠? 가정법인 생각이라면. 자, 그 다음에 권할 만한 advisable, 그 다음에 바람직한 desirable. 이런 것들이 설득 형용사예요. 자, 얘네들 중에서 나올 만한 거 별표를 치면 necessary 별표, essential 별표, vital 별표, imperative 별표, important 별표 치세요. 이렇게 총 5가지를 외웁니다. 이때 가주어, 진주어가 취해졌을 때 이 5가지가 형용사로 오면은 설득의 형용사입니다. 그랬을 때 동사 원형을 취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그 아래 노트 한번 봅시다. 자, 설득 형용사가 나올 때는 대절을 투부정사로 바꾸는 빈도가 높다. 자, 그래서 was it necessary to tell my father? 자, 나의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 필요할까? 라고 해서 대절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진주어 자리에 있는 이 명사절 대절을 그냥 주어 없애고 이 동사 원형을 갖다가 그냥 투부정사로 해서, 사실 우리 이때 가주어 진주어를 많이 봐. 이투 가주어 진주어를 많이 봐. 이투 가주어 진주어를 많이 보지. 맞죠? 왜? 사실 이게 더 많이 빈번하기 때문이야. 이걸 훨씬 더 많이 써. 이때 가주어 진주어보단.
됐어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로 바꾸는 빈도가 높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또한 격식을 차리지 않는 말하기 영어에서는 직설법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that 하면은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she speaks out. 그녀가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건데 그러면 important가 지금 설득 형용사인데 speak가 아니라 speaks를 써서 직설법으로 썼죠. 그럼 이건 왜 그런다고? 구어니까 말할 때 쓰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어떤 문법을 다루는 국어체에서, 문어체에서는 실제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어법을 지켜줘야 된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아래 한번 가봅시다. 가정법은 직설법의 시제를 거기다 쓰세요. 함께 따라간다. 함께 따라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insist 걷다 쓰세요. 직설법. 그녀가 주장한 건 사실이죠. 그녀가 주장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녀가 주장한 건 사실이야. 그 다음에 he go there. 그가 거기에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가 간 거는 생각이죠. 아직 안 갔잖아. 이해됐어? 거기다 쓰세요. 고에다가 가정법. 이랬을 때 지금 요 부분의 가정법 동사에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시제가 없죠.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수도 일치시키지 않고 시제도 일치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제는 어떻게 하냐? 그냥 앞에 있는 직설법 동사에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he insists that he go there 이라고 한다면 insist가 현재 시제잖아. 그러면 go도 현재 시제가 되는 거고요. 그 아래 보면은 she insisted that he go there 이라고 하면은 go도 insisted에 따라가서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제는 따라간다. 앞에 있는 직설법 동사에 따라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설득동사 뒤에서 가정법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설득의 행위 자체는 실제이야. 맞죠? 그녀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행위 자체는 실제이기 때문에 직설법이라서 직설법은 사실을 나타내는 거라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이런 식으로 시제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고 대절은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가정법을 써야 돼요. 가정법 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직설법과 가정법이 같이 등장하게 되면 직설법이 정한 시제에 따라 가정법의 시제가 저절로 정해지는 거예요. 얘가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뭔가 어부바 한 것처럼 그냥 등에 올라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에는 따로 시제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가정법의 시제는 직설법의 시제를 함께 따라간다. 적으세요. 함께 따라갑니다. 위의 문장 A와 B에서 설득동사의 시제는 각각 현재와 과거로 다르지만 대절의 가정법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가정법 동사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정법 대 직설법. 자, 가정법과 직설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듯이 가정법은 생각이고요. 직설법은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She insists that he go there. 자, 그녀가 주장을 한다. 그가 거기에 가야 한다고. 이거는 여러분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그가 거기에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가야 된다는 생각. 그렇게 됐을 땐 go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밑을 보세요. He went라고 해서 그가 거기에 갔다고 주장을 한다. 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 증언을 할 때 쓸 수 있잖아. 그가 거기에 갔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가 거기에 갔던 거는 사실이지. 이렇게 이 안에 무조건 설득동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뒤에 명사절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내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면 실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를 지켜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 고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다? 무조건 설득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 아래 한번 봅시다. 자, B처럼 동사 insist나 suggest 뒤에 가정법, 여기서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입니다. 자, insist나 suggest 뒤에 가정법이 아닌 직설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때 의미 차이의 의미 차이의 유의를 해야 돼요. 자, 보면은 A의 가정법 go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에 대한 자신의 걷다 쓰세요. 생각이기에 그는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건 내 생각이잖아. 이해됐죠? 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반면 B의 직설법은 실제 걷다 쓰세요. 사실의 전달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의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insist 뒤에 동사 원형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됐습니까? 설득 동사 대 사역 동사는 여러분 지우세요. 이거는 하지 않아도 뒤에서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우시고 넘어가서 가정법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잠깐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도 물 한 컵 마시고 오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집중력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집중을 해가지고 설득동사와 설득 형용사, 그 다음에 설득의 명사까지 이해를 했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금 쉬어줬다가 이제는 다른 걸로 할 때 다시 다음 거를 완벽히 이해하자라는 결심으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아마 깔끔하고 리프레시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법 강의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여러분 독해랑 어법 강의를 하루에 한 날에 들으면은 여러분들 버겁습니다. 4시간가량 되는 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어법은 해석도 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수정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가정법 on real 가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를 전달할 때 쓰는 겁니까? 생각을 전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법에는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생각에서는 실제로 그가 가야 돼.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득 동사, 설득 형용사, 그 다음에 설득의 명사, 이런 것들이 와서 뒤에 대절을 취하게 됐을 때 이 대절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해야 된다는 거. 자, 동사 원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가능성이 있는 생각의 가정법이었습니다. 됐죠? 정리가 되지? 자,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없는 생각,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생각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걸 선생님하고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가정법 on real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가정법 on real은 가정법의 ed라는 것을 먼저 알아둬야 돼요. 아까는 동사 원형을 알아뒀을 거야. 자, 근데 이제는 가정법의 ed를 알아둬야 돼. 자, 가정법의 ed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생각, 그리고 혹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생각을 나타내요. 이해됐습니까? 가능성이 떨어지는 생각은 전부 조동사, 걷다 쓰세요. 조동사가 흡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배웠지. 자, 조동사는 뭐다? 있을 수 있는 일에 쓰는 게 바로 조동사예요.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이런 거 보세요. The train arrives at 10 p.m. 자, 이런 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기차가 10시에 도착한다. 이거는 완벽한 사실이죠. 근데 얘를 갖다가 the train will arrive at 10 p.m.
이렇게 해서 여기에 조동사 하나만 껴 있으면 이게 순식간에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있음직한 생각이죠. 가능한 생각이잖아. 10시에 그 기차가 도착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사실보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조동사가 다 먹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생각이에요.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생각, 가능성 0%도 주로 조동사의 흡수는 되었는데 아직도 걷다 쓰세요. 4개의 장치 뒤에서는 가정법의 가정법의 ed, 자 됐죠? 가정법의 ed, 즉 조동사를 쓰지 않고 동사의 형태를 걷다 쓰세요. 바꾸는 예전 가정법이 아직 남아있다. 이 가정법에는 4개의 장치 걷다 쓰세요. if, 자 if, 그 다음에 as if, 그 다음에 I wish, 그 다음에 it's time, each time. 자, 이 총 4가지의 장치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동사를 잘 쓰지 않고 얘네들은 가정법의 ed, 가정법의 ed가 뭔지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가정법의 ed를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아예 없는 생각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if나 as if, I wish, it's time 뒤에 가정법의 ed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 가봅시다. 처음에 if 가정법 먼저 할게요. 자, if 가정법. 자, if절에 가능성 있는 생각이 올 때는 걷다 쓰세요. 직설법과 조동사를 써서 자유롭게 표현한다. 만약에 직설법,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랬을 땐 직설법과 조동사를 써가지고 가능성을 조절하면 돼요. 그 아래 보면은 if절 안에는 무조건 가능성 없는 생각만 온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if는 무조건 가능성이 없는 생각만 온다. 내가 새라면 이런 가능성이 없는 생각만 온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잖아. 왜냐면 옛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 오는 것만 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if절에는 가능성이 있는 생각의 빈도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 올 때는 걷다 쓰세요. 직설법을 사용하고 주절에서는 직설법 혹은 조동사를 쓰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if you hit iron, 자 만약에 너가 철에 열을 가한다면 it expands, 그것이 팽창한다. 이거는 여러분 철에 열을 가하면 그 철이 팽창하는 건 사실이죠. 맞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if절 안에 이 주어 자리에 그냥 시제를 지켜서 직설법의 동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이면 직설법 현재를 쓰시고요. 직설법 현재를 쓰시고 만약에 생각이다 그러면 조동사를 쓰세요. 만약에 얘가 사실이면 이거 걷다 쓰세요. 사실이면은 그냥 현재 시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생각이다 그러면은 그냥 조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가능성 없는 생각이 아니야. 가능성이 있는 생각을 얘기할 때. 됐어요? 자, 그 아래 또 봅시다. 또 봐요. 자, if it rains. 자,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맞죠? 자, 실질적으로 직설법,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비가 내린다면 we will stay at home. 우리는 집에 머무를 것이다. 이거 가능성 없는 생각입니까? 가능성 있는 생각이에요. 그 가능성 있는 생각을 할 때는 조동사, 생각일 땐 조동사, 사실일 땐 현재 시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아래 봅시다. 문장 A는 if절 안에 걷다 쓰세요. 직설법을 쓰고, 직설법은 시제가 있는 사실입니다. 주절에도 직설법을 썼다. B, C, D, E는 if절 안에 직설법을 쓰고 주절에는
주절에는 판단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걷다 쓰세요. 조동사. 조동사인 will, must, should, could로 세기를 조절했다. 그 세기를 조절했다는 건 will이면은 굉장히 추측 정도가 강하고 그 다음에 could면은 추측 정도가 좀 약한 거거든. 그래서 추측 정도를 이렇게 조동사를 통해서 조절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if절 안에 가능성 있는 생각, 가능성 있는 생각. 실제 내가 비 오면 나 집에 머물 거야? 이거 가능성 있는 생각이잖아. 그걸 할 땐 그냥 직설법 쓰시면 돼요. 가능성 있는 생각이 올 때는 걷다 쓰세요. 직설법을 사용하고 주절에서는 직설법 조동사를 별다른 제약 없이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if절 안에 가능성 걷다 쓰세요. 없는,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 올 때는 중요한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가 배운 그것이 가능성 없는 생각을 if절 안에 썼을 때의 그때 if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념을 좀 없애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래서 가능성 없는 생각이 올 때는 중요한 제약이 있다. 그것은 if절 안에 가능성 없는 생각이 올 때는 주절도 역시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가봅시다. 오른쪽 가보면 자, 조건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if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조건절. 자, 이 if절에 가능성이 여기에 지금 가능성이 없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건 그거야.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잖아.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지. 내가 새라면, 내가 만약에 뭐 송승헌이라면, 내가 만약에 원빈이라면, 내가 방탄소년단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능성이 없는 아예 0%의 가능성인 애를 갖다가 조건으로 취하면 그 주절 또한 0%의 가능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B라면, 내가 B가 어떻게 돼? 내가 방탄소년단이 아닌데. 근데 내가 B라면 나도 저렇게 춤을 출 텐데. 나도 멋있게 춤을 출 텐데. 나는 실제로 B가 아니고 나는 멋지게 춤을 추지도 못해. 그런데 B라면 멋진 춤을 출 텐데. 그러면 내가 B도 아니고 멋진 춤도 못하죠. 그러니까 0%의 가능성은 0%의 가능성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if I know her name.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지금 봐보세요. know를 썼다는 건 직설법입니다. 시제를 지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생각, 직설법을 썼어요.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I w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텐데.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 내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알게 되면 너한테 알려줄게. 이런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if I knew her name,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I would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실제로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지? 좀만 더 자세하게 봅시다. 문장 A는 if절에 직설법 no를 썼기에 가능성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생각이 조건이 됐을 땐 주절에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 옵니다. 내가 알 가능성이 있으니 너에게 알려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반면 문장 B는 if절 안에 가정법 ed를 썼죠. 자, 가정법 ed, 동사에다가 if절 안에 ed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가정법의 ed라고 씁니다. 가정법의 ed. 이 가정법의 ed는 가능성의 0%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정법의 동사예요. 알겠죠? if절 안에 ed를 붙이는 것은. 이해돼요? 알겠죠? 지금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겁니다. if절 안에 ed를 붙이면 그건 과거 시제인 게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그냥 ed를 써서
가정법, 지금 이거는 현재 사실이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요. 됐어? 가정법에 ED를 썼기에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에요. 됐죠? 가능성 없는 생각이 조건이 되면 주절은 무조건 가능성 없는 생각이 돼야지. 내가 B라면 멋진 춤을 출 텐데 B가 아닌데 어떻게 멋진 춤을 춰?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건절이 0%의 가능성이라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절도 0%의 가능성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주절의 조동사 will에다가 가정법의 ED를 결합해가지고 가정법의 ED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과거가 아니라 0%의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will을 갖다가 would, 과정법의 ED, will의 과거가 would잖아. ED를 붙이고 여기에 동사 원형을 취하면 실제로 이 자체도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ED를 붙이면, if절 안에 ED를 붙이면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원어민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 왜 ED를 붙였어요? 이게 아니야. 물론 선생님이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설명은 해줄 수 있어. 어떤 학자들은 그냥 내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내가 고대를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 하나의 가정법,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내가 과거로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갈 가능성은 없잖아. 맞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고대를 갈 텐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뭔가 과거에 돌아가서 실제로 이 과거를 바꾸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과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 가정법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나타내서 가정법의 ED를 쓴다. 그래서 동사에 ED를 붙여서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표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학설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어찌 됐든 간에 if절, 지금 여러분 가정법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if절 안에 동사가 ED가 취해져 있으면 실제로 과거 동사일 수도 있지만 과거 동사가 아니라 0%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정법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그 아래 가보면 거기 조건절로 가볼게요. 그 C는 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상한 거니까. 자, 그래서 조건절 if가 0%의 가능성입니다. 그랬을 때 if에 어떻게 쓴다고요? ED를 붙입니다. 동사에다가 ED, 거기 빈칸에다가 ED를 써주세요. 자, ED. 자, 그래서 if I knew her name,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실제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절의 0%, 조건절이 0%면 당연히 주절도 0%죠. 그러니까 0%의 가능성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 조동사에 다 ED를 붙인 would, should, could, might, 우슈, 쿠마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조동사의 ED를 붙여버리면 0%의 가능성이 됩니다. 그래서 I w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텐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if절이 가능성 없는 생각일 때 주절에는 반드시 가능성 없는 생각이 와야 됩니다. 맞죠? 즉, if절에 가정법의 ED가 등장을 하게 되면요. 가정법의 ED면 가능성이 0%로 떨어집니다. 주절에는 조동사의 가정법의 ED가 결합된 우슈, 쿠마를 써줘야 됩니다. 비현실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ED를 붙였다면 반드시 여기에도 조동사의 ED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ED를 붙였는데 여기에는 ED를 붙이지 않는 여기다가 will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0%의 가능성인데 갑자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B라면 멋지게 춤을 출 텐데 내가 B가 아닌데 멋지게 B만큼 춤을 출 수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한번 봅시다. If she were here with me. 자, 그녀가 만약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다면 I w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텐데. 지금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원래 she was를 써야 될 때 were를 썼잖아요. 이건 가정법 동사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will이 아니라 would를 썼지. 이것도 가능성이 0%라는 거야. 그와 함께 있을 수 없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자, if절의 1인칭, 3인칭 단수에 was 대신 were를 썼죠. 갖다 쓰세요. 빈칸에. were를 쓰는 것은 이때의 일이가 시제 표시가 아니라 가정법의 일이 현실적, 비현실적 가정법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격식을 차리지 않는 말하기에서는 were 대신에 was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격식 차린 문어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법의 이디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if we were 이나 was to lose our job. 자, 우리가 우리의 직장을 잃어버린다면 what would we do?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직장을 잃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을 수 있는데 자, 그게 없다면 그 가능성, 그 아래 보세요. 미래나 의향을 나타내는 be2 쓰세요. be2 자, 미래의 의향을 나타내는 be2의 가정법 이디를 결합하여 쓰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be2를 가정법으로 써서 were2라는 가정법 들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랬을 때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 자, 걷다 쓰세요. 굉장히 were2는 희박한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또 가봅시다. 자, if I could turn back time. 대가로 치세요.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능성이 0%입니다. 그래서 I will이 아니라 I would. ed를 붙여야 0%가 되니까. I would change so many things.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꿀 텐데. 알겠습니까? 자, 됐죠? 그 아래 보세요. if절에는 조동사 없이 가정법의 ed만 써도 되지만 고유의 능력인 능력, 걷다 쓰세요. 능력을 나타내고 싶을 땐 could를 쓸 수는 있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ed를 붙였기 때문에 그냥 가정법 가능성이 0%로 된 거지 여기다가 조동사를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한번 보세요. If you should fall ill 대가로 치세요. 자, 만약 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프게 된다면 our company will이냐 would 지금 만약에 should를 쓰면 만약에 should를 썼을 때 will도 되고 would도 되는데 우리 회사가 너의 병원비를 지불해 줄 것입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if절 안에 걷다 쓰세요. should를 쓰면 if절 안에 should를 쓰면 가능성이 있는 생각과 없는 생각의 중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주절에는 그래서 will을 써도 되고 would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ed를 붙이는데 should를 쓰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생각 없는 생각 둘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봅시다. Was she my daughter? 거기 대가로 치세요. 자,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if가 생략이 되면 여기가 만약에 비동사라서 여기가 were일 때 얘가 if가 생략이 되면 이 were인 가정법 동사가 앞으로 튀겨나갑니다. 그래서 were I, her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Was she my daughter? 그녀가 되게 어순이 이상하지. 근데 이제 이상하면 안 돼. 배웠으니까. if가 생략됐고 그 if를 생략돼서 가정법 동사인 were를 앞으로 땡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걷다 쓰세요. 가정법 도치. 가정법 도치. 자, 가정법에 도치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if를 생략하면 가정법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자, was she my daughter? 해석은 그냥 하면 돼. 그녀가 내 딸이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실제로 그녀는 나의 딸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0%야.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도 않아요. 됐죠? Should you for our company? 자,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떨어진다면 당신이 for ill을 안 썼네 여기에 for ill. 자, 당신이 아프게 된다면 우리 회사가 your hospital expenses 그러니까 당신의 병원비를 지불할 텐데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정리해보면 if절에서 if가 생략되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이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와. if가 생략되면 가정법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도치가 된다라는 거. 자, 됐어요? 근데 여러분
월일 때만 도치가 돼요. 아시겠죠? 월일 때만. 그냥 일반 동사의 ed, 만약에 아까 같이 뭐 if I knew the fact,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if가 생략된다고 해서 이 new가 앞으로 튀겨나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생략 안 해요. 언제만 생략한다고? 월일 때만 생략하는 거예요. 월이나 should일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한번 봅시다. without 가정법 너무 중요하지. 그치?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실제로 물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기도 하고요. 근데 물이 없다는 가정법을 쓴 거예요. 물이 없다는 가능성 제로를 만든 거야. 그래서 without을 if it were not for 외워야 돼요. 걷다 쓰세요. if it were not for 겁나 중요해요. 나오면 항상 시험 문제야. 이번 창의고 시험에서도 if it were not for 이 자체가 나왔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ut for 이것도 뭐뭇이 없다면입니다. but이 하지만이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 자, 이것도 if it were not for 비가 없다면 강과 호수가 dry up 말라버릴 텐데 실제로 비가 존재하고 강과 호수는 있습니다. 됐죠? I'm busy. 난 바빠. 그렇지 않다는 것은 if I were not busy 이거죠. If I were not busy 내가 바쁘지 않다면 너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몇몇 장치들 거기 아래 보세요. 몇몇 장치들이 if절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장치가 without, but for, otherwise예요. 자, 이런 애들이 if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이 없다면 물이 있는데 없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without만으로는. 맞죠? without만으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장치가 오면은 가정법 동사를 쓸 수 있다. 됐죠? 그때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I would get the car serviced. 자, 내가 너라면 저 차를 정비할 텐데. 그냥 문맥으로 드러날 때 내가 너일 순 없는데 지금 내가 너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차를 정비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생략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without 중요하고요. 자, 거기다 별표 치세요, 여러분. H 있죠? 가정법 도치 별표. I 있죠? 별표. without 별표. 자, 됐죠? 그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오른쪽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정법을 배웠으니 as if와 as though, I wish. 아까 뭐라 그랬어? 장치가 as if, I wish, it's time.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얘 하나야, 얘 하나. 얘 하나일 때 가정법을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나머지 얘는 짧아.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 한번 후딱 해봅시다. 자, she looks as if she is rich. 자, 그녀는 보인다.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지. 마치 그녀가 부유한 사람처럼. 이해됐어요? She is rich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is는 가능성 있는 생각이에요. 왜? 시제를 지켜서 직설법으로 써줬잖아. 그래서 is 가능성 있는 생각. 됐죠? 이렇게 직설법으로 보였을 때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그녀가 부자처럼 보인다. 실제 부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생각. 하지만 as if나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양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as if나 as though 절 안에 무조건 가능성 없는 생각이 오는 건 아니고 가능성 있는 생각이 이렇게 직설법을 써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래 보세요. She talks as if she knew me. 그녀가 나를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그녀는 나를 지금 전혀 몰라요. 근데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 알지 않고 있는데 안다는 것을 가능성 없는 생각을 쓸 때는 가정법에 ed를 붙여서 knew를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as, if가 나왔을 때 그 동사 뒤에, 주어 뒤에 동사에 ed가 붙어 있으면 이 자리는 가능성이 제로인 겁니다. 가능성 0%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됐어. 그래서 그 아래 보면요. 자,
거기 보면 그러나 B처럼 as if나 as though 뒤에 가능성 없는 생각이 올 때에는 동사의 형태를 ed로 바꿔서 예전 가정법, 즉 가정법의 ed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정법은 직설법의 시제와 함께 간다. 자, 여러분, 이게 과거 시제입니까? 아니죠.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이건 장치예요, 장치. 그러니까 얘는 시제가 없지. 그러면 얘의 시제는 누구와 함께 간다? 이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와 함께 간다. 그건 아까 우리가 가능성 있는 생각의 설득 동사에서도 배웠던 바예요. 맞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가보면 she talks. 그녀가 말한다. 마치 그녀가 나를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녀가 모든 걸 알지 않잖아. 근데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지. 가능성이 없으면 ed를 무조건 붙여야 돼. 그래서 as if she knew everything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knew가 지금 과거 시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절의 talks에다가 시제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she knew는 현재 시제죠. 이해됐어요? 그 아래 보세요. she talked. 그녀가 말했다. 마치 그녀가 아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있는 as she knew의 knew는 시제가 뭡니까? 앞에 주절 시제가 talked라는 과거 동사죠. 그러니까 knew는 과거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겠죠? 그냥 시제는 이 주절의 시제에 함께 간다. 얘 자체의 시제는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s if 절 뒤에 가정법의 ed를 쓸 때 주의할 점은 as if 절의 앞에 나오는 주절의 시제이기에 주절은 실제죠. 실제. 자, 실제이기에 직설법을 쓰고, 이거는 그녀가 말한 거는 직설법, 사실입니다. 맞죠? 그래서 시제를 지켜서 she talks가 되기도 하고 she talked가 되기도 하고 시제에 맞춰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잖아. 자, 근데 as if 절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new라는 가정법. 이렇게 직설법과 가정법이 함께 등장하게 되면 직설법이 정한 시제,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그 직설법이 정한 시제에 따라 가정법의 시제가 저절로 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법에는 따로 시제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즉, 가정법의 시제는 직설법의 시제와 함께 가는 겁니다. 위의 문장 C와 D에서 as if의 동사 시제는 각각 현재인 talks와 과거의 talked이지만 as if 절의 가정법에는 new라는 걸로 변화가 전혀 없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얘는 시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의 시제는 얘와 함께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I wish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낼게요, 여러분. 자, I wish도 마찬가지입니다. 걷다 쓰실까요? 자, 거기 I hope랑 I wish 비교 나오는구나. 자, 거기 가봅시다. I wish that. 자, 이렇게 I wish 다음에 I wish 장치 말할 거예요. I wish 다음에 that절이 생략이 많이 되는데 그 다음에 주어가 오게 되면은 자, 이 뒤에 가능성이 없는 가정법의 ed를 취합니다. 가능성이 0%인 가정법의 ed를 취해요. 왜? 이게 왜 그러냐면 hope랑 비교를 해야 돼. 자, wish는 뭐냐면 가능성이 없는 거에 대한 소망이야. 가능성이 없는 것을 소망할 때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내가 새가 될 수는 없잖아. 그쵸? 자, hope는 가능성이 있는 생각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고려대를 가면 좋을 텐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빌어줄 때 나는 너가 고대를 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wish를 쓰면은 계속 뺨싸대기 한 대 맞아야 돼. 알겠죠? 왜요? 걔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고대 갈 가능성이 I wish you entered the Korean University 이렇게 되면은 얘는 내가 고대 갈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그걸 빌어줄게. 그 얘기야. 그건 엿먹이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누군가가 진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일을 되길 바란다면은 hope를 써야 돼요. wish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아래 봅시다. I wish는 뭐뭐가 한다면 좋으련만의 의미로 이루어질 수 걷다 쓰세요. 없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반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에서는 I hope를 쓰는 거예요. 자, 됐죠? 따라서 I wish 뒤의 대절에는 무조건 가능성 없는 생각이 오고요. 가정법의 ed를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얘는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니까 여기는 가능성 0%의 ED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게 논리적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I wish 뒤에 가정법의 ED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소망의 행위 자체는 실제죠. 소망의 행위 자체는 실제이기에 직설법을 써요. 내가 바라고 소망한 거는 이 부분은 지금 직설법 아닙니까? 사실이잖아. 내가 바란 거니까. 그러면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바꾸면 안 되지. 이 부분은 가능성 0%니까 그냥 동사의 ED를 써줘야 돼요. 됐죠? 그 ED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소망의 행위 자체는 실제이기 때문에 직설법을 쓰고 I wish 뒤에 대절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이기 때문에 가정법을 씁니다. 이렇게 직설법과 가정법이 함께 등장하면 직설법이 정한 시제에 따라 가정법의 시제가 저절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 A와 B에서 I wish의 시제는 각각 현재와 과거이지만 대절의 가정법 had에는 모양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제는 그냥 앞에 있는 이 동사, 주절 시제가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가정법 on real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배운 게 가능성이 있는 생각에선 설득동사, 설득형용사, 설득명사에서 가능성 있을 땐 동사 원형으로 표현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없는 생각에서는 if절을 쓰거나 아니면은 as if를 쓰거나 I wish를 쓰거나 선생님이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it's time을 쓰거나 자, 이런 네 가지의 장치 뒤에서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ED를 붙인다는 거. 자, 그 ED를 우리는 가정법의 ED라고 부르고요. 자, 이 가정법의 ED에 따라서 가능성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은 알았으니 복습을 잘 하시고 일단 해석 연습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가능성이 설득동사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가능성이 없는 생각인 if 이 가능성이 없는 생각의 가정법, 가능성이 있는 생각의 가정법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먼저 하고 깔끔하게 뒤에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해석에서 봅시다.